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오늘은 뭐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날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많은 분들이 따상 가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상은 못 갔고 따도 뭐 6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못했긴 했어요, 그죠? 네.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개미들 다 털어내고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개미들을 털어낸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왜냐면 이제 뭐 MSCI 지수 편입도 돼야 되고 코스피 200 의무적으로 편입을 하면 물량이 들어오긴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일까요? 주변의 개미들이 지금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방금 뭐 난리가 났던데. 네, 난리가 났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안 팔아요. 안 들고 팔아요? 있는 사람들 왜 팝니까? 이거 30만 원에 청약 받았고 네. 60만 원 근처까지 갔고 48만 원이면 아직까지 수익 중이고 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예. 청약 대금을 넣었던 사람들도 굳이 내가 이거를 한 주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뭐 한 주, 많이 받으면 두 주 이렇게 받았어요, 예. 일반적으로. 근데 그 청약 넣었던 돈을 내가 이거 안 사면 뭐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내가 좀 두 주밖에 못 받았으니까 좀 더 사야 되겠다. 네.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가총액이 2위까지 올라가 있는 데다가 오늘 네. 코스피 거래대금이 12조인데 예.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거래대금이 5조 4천억 정도가 돼요. 다 잡아먹고 있죠. 다 잡아먹고 예. 있죠. 그러면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고 있단 말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개미들은 한 주, 두 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많이 걔들은 받았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은 다 거의 팔고 있고 당연하죠.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청약 받아가지고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할까요? 그러니까요. 하면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미를 털어낸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개미 털어낼 거였으면 따상으로 안 가면 따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출발하거나 네. 시작하고 완전 박살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장 청약 받았던 사람들이 조차 다 물려버려야 돼요. 그게 털어내는 거라는 과정인 거죠. 지금 안 털려요. 상식적으로 지금 털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털리지도 않고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파는 사람 없잖아요, 주변에도. 인간 제 지표가 주변에는 별로 많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예. 거의 안 팔아요. 맞아요. 있는 분들은 이제 조금 주식 여기 경제 방송을 보면서 네. 경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수익일 때 팔아야 된다. 네. 나는 그런 관점과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팔았어요. 잘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배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파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털린다는 느낌보다는 물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 네. 지금 물렸던 사람들은 60만 원을 받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이 90%대 이상이 찍힌 걸 한번 봤단 말이죠. 그 쾌감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8만 원까지 내려와 있을 때 30만 원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뭐 60%, 638에서 60% 정도의 수익이, 50% 이상 대 수익이지만요, 안 팔아요. 왜? 60만 원 받거든. 내가 90% 수익 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쉬워서 못 팔아요. 여기 파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파는 사람 있을까요? 제 말 듣고 아차 싶어서 파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다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상장되자마자 손실 중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수익 중이지. 수익 중인데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임자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아침부터 셀이 팔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요, 아까 팔 걸 지금이라도 팔까? 아니야, 상장했을 때 60만까지 했으니까 60만 팔아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안 팔아요. 개미들 안 팝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파는 분들 생길지 모르겠으나 이 방송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결국은 저기 개미 털리는 게 아니고 개미가 물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 2위도 말이 안 돼요. SK하이닉스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성장성이 있고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얼마나 탄탄한 사업을 해왔는지를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뻥 튀어져 있고 사람들의 돈이 몰려 들어간 거품인 거지 그건 절대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단기적인 사람들의 매수세 때문에 올라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럴 거였으면 삼성전자도 지금 15만 원 끝에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영업이익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밀리고 있는 거. 그런 걸 본다면은 사실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올라가고 나쁘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서 심리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 2위의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올 만한 기업도 아닌데 사람들의 매수 심리와 기대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청약을 넣을 정도의 그 이슈, 스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기회로 삼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그 많은 비중을 팔아가지고 차익을 노리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결국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우리는요 그냥 물려서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역시나 청약금이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청약 200만 원 300만 원 넣었는데 한 주밖에 못 받았어. 근데 200만 원 300만 원은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거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주 받을 바에야 다시 넣어보자 라고 하면서 더 사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안해 볼 때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지금 왜 저는 들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종목입니다. 왜 처음부터 안 팔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따상 근처 갔을 때부터 팔아내고 그냥 치웠으면 되는데 다들 한 주만 들고 있으니까 분할 매도가 안 되니까 들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좋은 꽁돈인데 그냥 팔고 치우지 그랬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거래 대금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가서 지수에 다른 종목이 움직일 그런 어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 매도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슈가 좋았던 기업이 지금 60%대 60만 원대 출발해서 48만 원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저점 매수야, 저가 매수의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 시장의 돈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빨아당기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걔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FOMC에서 지금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시장에서 원래 1월에 금리 인상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덜 공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를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테이퍼링 8개월 동안 하겠다라고 했고요. 테이퍼링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막 쿨렁쿨렁 했는데 금리 인상 내년 하반기나 할 거야 라고 했던 작년의 이야기와 올해 들어오자마자 3월에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에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는요.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는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장은 그래도 양봉이 조금 뜨면서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려고 노력은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밀리나요? 했을 때는요. 우리나라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테이퍼링을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올렸는데 3월에 금리 인상한답니다.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달 금리를 올려도 부족한 실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가? 2월에 금리를 바로 올려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올릴 것인가? 미국이 3월에 금리 올린다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0.5% 이상 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갑자기 감당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 달에 1년에 몇 차례 올릴지 모르겠어요. 1년에 3차례, 4차례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최소 5차례에서 8차례까지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비교를 한다면요. 미국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럴 필요는 없는데 미국이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발등에 불똥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환율이 요동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있을까라고 하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한국 투자 메리트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애국심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국심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지수라고 하는 것이 상품이에요. 이 상품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상품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가에 올라온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데 메리트가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기 위한 매수세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글로벌 비중에서는 우리나라 투자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거고, 지수가 지금 밀려 내려가는 것도 이제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간 급락에 속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지수 흐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침 8시 40분만 되면요.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할 것처럼 막 폭락을 하고 출발할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반대 매매 때문이에요. 신용 잔고가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주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반대 매매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뭐가 문제냐면 반대 매매 때문에 또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 반대 매매 때문에 또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제가 사지 마세요. 추가 매수 좀 하지 마세요. 신규 매수 뭐 한다고 합니까?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지는 걸 왜 자꾸 잡으려고 합니까? 떨어지는 끄트머리 잡는 게 아니라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추가 하락을 하고 내려가게 되면은 내일과 그리고 명절 이후에는요, 더 큰 하락으로 저는 2,400~500까지도 밀린다라고 봐요. 제가 이건 지금 2,400 간다는 게 아니라 2,900일 때부터 2,400까지 밀렸을 때가 기회라고 수십 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결국은 2,400까지 내려가야 매수 포인트가 나올 듯 말 듯 할 텐데 왜 지금부터 벌써 매수할까요? 뭘 살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고민을 왜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려갈 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기회를 얻을 것이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현금 마련하지 말라고 누가 또 등 떠밀어서 뭐 말린 것도 아니잖아요. 현금 마련하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해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이 없으면은 내 종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다리면 답이 나옵니다. 뭐 기다려서 손절만 안 하면, 팔지만 않으면 손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은 적자 나는 기업이라던가 안 좋은 기업 들고 있으면 기다렸을 때 답이 없어진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 조금 더 하방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농심 농심, 매수가랑 비중은요? 297,500원. 네, 비중은요? 15% 정도. 네, 농심 지금 29만 7,500원에 25%.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우리 시청자님은. 멘토님, 농심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아마 제가 식음료 파트 사라, 농심 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네. 그때 사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맞나요? 네. 네. 그래서 농심 같은 경우가 뭐 식음료 파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지수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앞으로 한 2024년 말이나 2025년 정도까지 지수는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침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대공황 수준의 어떤 하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알 수는 없지만 저의 분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떨어질 때 모든 종목이 다 박살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제가 무너지게 만드는 큰 요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요인들은 반도체가 될 거고 자동차가 될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치, 필요에 의해서 사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필요가 없는데 좋아서 사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냥 스마트폰 쓰면 되지 뭐 한다고 아이폰을 고집을 부립니까? 그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먹고 사는데 들어가는 문제, 그런 관련주들은 안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방어가 되고 오히려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이 검은색 하고 있으면은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얀색 하고 있으면 되게 어두워 보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식음료 파트가 자기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락장에서의 모멘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은 이 농심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냥 가져가면 되는 자리예요. 근데 뭐 조금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수익이 났을 때 조금 매도하는 게 항상 옳습니다, 시청자님. 아, 그래요? 우리가 수익이 났을 때 자꾸 들고 가는 걸 자꾸 행복해하고 그거를 뭐 어떤 뭐 미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수익 중인 종목을 들고 갈 때 미덕이 아니라 수익 중인 종목을 매도할 때 미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민만 생기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가 수익은 언제 팔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요. 제가 현금화를 언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려갈 때는 현금화가 안 됩니다. 올라갔을 때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매도라는 것도 올라왔을 때 하는 거지 내려갈 때 하려고 하면 그 억울해서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 솔루션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것도 억울해요. 지금 60만 원 받는데 48만 원 돼 있으니까 팔 생각이 드냔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실은 이렇게 양봉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게 제일 맞았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뭐 한 10% 정도에서 뭐 한 지금 25% 비중인데 한 3분의 1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어차피 식음료 파트는 농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농심이 먼저 선발 주자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가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고 따면 나머지 또 들어가면은 식음료에서 또 수익 나고 걔가 올라가는데 딴 것도 안 올라갔으면 걔한테 옮기면 또 수익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식음료 파트로 계속 갈아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 조금 매도하셔가지고 좋은데 농심처럼 떨어져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또 실적 좋고 주가 떨어져 있는 식음료 파트가 없을까 하고 관심 가지신다면은 살만한 기업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알겠어요.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33만 원까지 이상까지 조금 가져가시되 이번에 올라올 때 또 비중을 줄여내는 것을 관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멘토님 그러면은 오늘 매도할까 아니면 양봉찌개 매도할까요? 네, 오늘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양봉이고 음봉이고 가격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매도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김미숙님께서 한미약품 31만 원에 30%. 안녕하세요. 한미약품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뭐 시장과 함께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주식 시장의 격언 중에요. 네. 지수엔 장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지수가 밀릴 때는 장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문가라면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해야 전문가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헛소리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이런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 데이 트레이더인데요. 데이 트레이더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딩이 안 돼요. 내가 이걸 사서 어떻게 팔아라, 어떻게 손절해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 손이 그렇게 빨리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들은 자기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리딩이라던가 지금 이런 TV에 나와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데이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물려있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그럼 한미약품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23만 4천 원인데 까만 선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까만 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이에 그 어떤 해에 여러분들이 한미약품을 샀다고 할 지연정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한미약품을 산 사람들은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세력도 돈 많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물려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도 세력도 물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털리면 지는 거예요. 왜?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떨어진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30% 비중이 들어가 있고 매수가가 30만 원대, 31만 원대 있으니까 괴로운 것뿐인 거죠. 오히려 17만 원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개미들은 무서워서 털려 나가겠지만 세력들은 오히려 더 사면 되죠. 왜? 이미 많이 들고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밑에서 더 산다고 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떨어지는 건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30% 비중이지만 50%까지 늘려도 된다 생각이 드는데 늘리실 거면 공격적으로 17만 원에 가깝게 늘리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고 빠지면은 17만 원에 가깝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네. 문현진 멘토님한테 오리온을 상담을 받았는데 네. 10만 원 지지선 확인하고 10만 원 지지선을 하면 거기서 사도 되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네. 아니면 9만 원이 내려가면 9만 원에서 보자 하셨는데 네. 지금 9만 원 가까이 내려와서 어떻게 예.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리온도 식음료 쪽이잖아요. 이제 멘토님이 좋아하시는 이거는 그럼 이제 9만 원 다 왔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자, 지금 9만 원 왔을 때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지수가? 안 좋죠.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무너졌어요. 네. 보통 제가 방송할 때 저점 깨지면 뭐 해라고 많이 이야기하나요? 매도. 매도해라. 왜 그러냐면 추가 하락이 나오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저점 깨지면 추가 하락이 나오고 추세 깨지면 추가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점 깨지고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얘는 지수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또 더 밀릴 수 있어요. 8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10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 추가 매수하면 됐는데 10만 원 지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그럼 내려가는 대로 냅두면 돼요. 근데 오리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리온 뭐 아닙니다. 악재 터졌습니까? 공장이 불나거나 뭐 어디 뭐 공장이 폭파되거나 그랬습니까? 테러 당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가격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 네.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걸 좀 명심하셔야 되는 게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랑 상관이 없어요.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온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를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데다가 저점 깨지고 있는 데다가 뭐 수급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수급을 잘 안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아마도 수급도 개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수급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외국인 팔고 있고 기관 팔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기관 외국인 사는 게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나빠 보여요. 수급도 네네. 안 좋지, 역배열로 내려가고 있지, 지하실 내려가고 있지. 이걸 누가 삽니까? 개미는 안 사요. 그러니까 개미가 안 사는 청정 지역에 들어가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이건 들고 있는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떨어지고 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15% 비중이 아니라 30%, 40%까지 그냥 비중을 확 늘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가 없는 자리에서 나중에 올라갈 때 개인들이 또 좋다고 달려들 때 비싸게 팔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 방식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다른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원래 어리석은 개인 투자자는 손실 나는 게 당연한 거고 비싸게 사고 당하는 게 당연한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기다린 사람들 많이 수익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기다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9만 원이 아니라 8만 원까지도 마음을 좀 열어놓는 게 좋고요. 저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뭐 하루가 멀다고 전화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종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셨다가 8만 원에서 한 달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전화를 주셔야 돼요. 9만 원이든 8만 원이든 자리를 잡았을 때 떨어지는 날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힘을 내시고 강인한 마인드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 8만 원을 지지가 되는 지지선을 보던 9만 원을 지지선을 보던 한 달 동안은 지켜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처럼 띡 떨어졌다고 전화하면 저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네. 늘 제일 신뢰를 많이 하고 네. 매일 이 방송 보려고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송네오텍 예, 한송네오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2,000원에 50%. 2,000원에 5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수혜주로 아마 이제 근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아무래도 상장을 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은 쭉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뭐 관련주들 재료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네. 하죠. 뭐 재료가 있었다가 이제 상장됐으니까 볼장 다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하락하는 일만 네. 남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올라간 거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매매할 거면은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기 전에 저점일 때 사서 상장할 때 올라왔을 때 팔아내야 맞는 매매지. 상장한다는 전날 또는 그 전쯤에 올라온 기업을 사면 물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내가 손실 날 매매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거는 수익 날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손실 날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거고 비중도 너무 많으신 거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방법을 또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수에 악수를 더 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이건 더 이상 좋게 이야기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송네오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재물을 보시면 압니다.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업이익이 16억에서 2019년에 반토막 8억으로 줄고 8억에서 2020년에 4억으로 반토막이 줄고 2021년 1분기부터 13억 적자 2분기는 10억 적자예요. 1억의 흑자 다음에 3분기에 10억 적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식은요, 기업이 돈을 벌어야 돼요.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돈 벌라고 상장돼 있는 거지, 뭐 회사 차리는 거지, 적자 날라고 회사 차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나면 그 가치에 맞게 반영이 돼야 돼요. 2018년 18억, 2019년에 8억, 뭐 그리고 2020년에는 뭐 4억이라고 하고 이번에 적자면 주가는 이제 앞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OLED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위에서 버틴 것뿐입니다. 내려가야 돼요, 이거는. 결국 주가는 1,000원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슈 같은 거는 많이 떴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이슈가 있어야 비싸게 사니까요. 이슈가 있어야 비싸게 사지. 시청자님도 2,000원에 산 이유가 이슈 때문에 사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이 안 좋아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시장은 당하거나 당하게 만들거나 합니다. 지금 당하신 거예요. 이슈가 있는데 왜 떨어지나요가 아니라 있으니까 비싸게 산 겁니다. 덤탱이 쓰이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대응 전략은요. 주가가 이렇게 해서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진 않아요. 결국 반등이라는 걸 주고 주가가 변동이라는 걸 계속 주면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동에서 탈출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은 1,600원까지 이렇게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하로는 한 1,5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 아마 1,800원까지의 아마 이상 급등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때 손절을 좀 많이 맞습니다. 이 종목은 들고 가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빠르게 고맙습니다. 정리하시고 이런 이슈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뉴스 보고 하지 마시고 재물을 좀 보고 매매를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셀바스 AI 예. 매수가는 13,000원 20%요. 13,0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최근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 이 종목 상담이 참 많이 들어와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도 이슈 많죠. 예, 네, 메타버스, 그죠. AI, 네. 인공지능. 그러니까 비싸게 사죠. 그죠. 네. 아까 상담했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최악이죠. 13,000원 최고가에 사셨거든요. 예. 별로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탈출을 시켜야 될까. 어쨌든 탈출을 시켜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인데 이렇게 사시면은 도와드리려고 해도 도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시청자님. 이거는 대한민국 어떤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셔도요. 딱히 네. 도울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안 좋은 상황까지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방금 한송네오텍은 그나마 양반인 거죠. 다행히 탈출할 수 있어요, 걔는. 근데 얘는요. 있는 힘껏 올라간 기업이에요. 있는 힘껏 올라간 최고가에 사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청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손실 없이 나오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손실은 날 것 같아요. 이거 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고 그건 인정하세요. 네. 네, 그럼 어쩔 얼마 수가 정도에 없어요. 파는 네. 게 나을지. 지금 이 종목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요. 급등한 걸 절반까지는 보통은 빠져요.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급등 시작했던 11월부터 지금 쭉 올라왔다가 절반이라고 하면 7,800원 요 정도쯤 됩니다. TV 보니까 그런 거 같죠, 그죠? 네. 한 보통은 절반까지 빠져요. 많이 빠지면 60%까지 빠집니다. 그러면은 한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쯤, 그러니까 7,000원, 8,000원쯤 되면 얘는 이제는 그때서 눌림목이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멈춰서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줄 거예요. 그럼 혹시 그냥 오늘 팔아도 될까요? 아니요. 손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통 네. 반등이 나가기 위해서 눌림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통은 알파벳 N자 모양이 닮았다 해서 N자 반등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N자 반등 때 팔아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8,900원, 8,800원에 매도하는 거나 기다렸다가 다시 8,900원 올라왔을 때 반등 시 8,900원 매도하는 거나 사실은 가격은 같은데 한 달이라는 시간, 뭐 몇 달이라는 시간이 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반등 나가는 거 보고 매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보는 거예요. 원래 떨어질 때 손절보다는 반등 시 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보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은 6, 7천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중도 좀 많은 편이고 이거 리스크가 꽤 크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하지 추가 말고. 하지 말고요. 하지 말고요. 7,000원에서 8, 9,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저랑 매일같이 상담하고 전화할 수 있으면 추가 매수 의견도 막 제가 보면서 대응 전략을 드릴 텐데 지금 네. 전화하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시청자님은 제가 말한 고지고대로만 생각하고 변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7,000원에 추가 매수 하세요 했는데 거기서 추가 매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시청자님은 7,000원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 거죠.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반등 시 9,000원 네.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고 7,000원에서 아까 상당과 비슷합니다. 7,000원에서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횡보한다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탈출을 시켜보는데 손실은 없이 나오긴 좀 힘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수산 INT요. 수산 INT 매수가랑 비중은요? 17,000원에 20%요. 17,000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수산 INT도 뭐 쭉 떨어지고 있는 멘토니 심지어 지난해 1월부터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거는 뭐
좋은 기업이라서 올라온 건 아니죠. 네. 예,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맞아요. 올라온 기업이라 가지고 글쎄요. 일단 수산 아이엔티 하니까 뭐 수산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도 처음 봤을 때 수산 네. 쪽인가? 뭐 그러니까요. 수산업이면 식음료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니에요.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이름 좀 맞아요. 바꿔야 돼요. 이 회사는. 수산 아이엔티가 뭡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용역 제공 이런 거 하고 e워커, SW, V9을 기반으로 메일 메신저 감시 기능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은 좋은 기업은 맞아요. 메리트는 네. 정말 높은데 이게 올라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17,000원에 들어가신 것도 저는 왜 들어가신지 모르겠어요. 정치 쪽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예요.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지금 엄청나게 잘못 사신 게 좀 느낌이 오나요? 예, 뭔지도 맞아요. 모르고 이재명 관련주인데 이재명 관련주도 모르고 혹시 네. 뭐 이재명 경기지사님을 뭐 많이 이렇게 옹호하시거나 좋아하시는 게 아니면 지금 이거 투자가 이상하게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실 수익 난다는 느낌보다는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자리인 거고요. 결국은 이거는 뭐 지금 손실이 나고 있지만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선이 시작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도 한참 남았잖아요. 그죠? 3월 그 6일인가 9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는 얘는 다시 변동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도 막 급등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반등 한 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되면은 정말 폭등도 나올 수 있어요.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막 갑자기 다시 4만 원까지 날아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노리지 마시고 대박 노리지 마시고 한 아니면 2만 원 나는- 선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대선 전까지 들고 가시면 2달 안에는 2만 원까지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혹시나 저에서 바까 싶어서.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선까지 들고 가셨다가 2만 원 네. 즈음에서 또는 본전이나 2만 원 즈음에서 매도하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새로워 님께서 CJ CGV 23,810원에 10% 탈출을 해야 될까요? 이미 일부는 손절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쵸. CGV도 지금 뭐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거의 없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오.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이 되자 말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이 되자 말자 확진자가 지금 13,000, 14,000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변수가 좀 생겼죠. 중환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증으로 빠지는 환자의 비율은 점점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사망자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사망자가 줄어들고 중환자가 줄어든다면은 이렇게 많은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기처럼 받아들일 수가 네.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렇게까지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최근에 자영업자분들 보면 막 삭발투혼하고 하시거든요. 거리두기 했는데 뭐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안 하면 안 되냐? 방역 패스 뭐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해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오미크론에서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숙주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나은 거죠. 그죠. 그렇게 변이가 점점 돼간다. 그럼 전염력은 높아지는데 역시 치사율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제가 뭐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본다면 역시 경제 재개는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말 뭐 내년 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CJ CGV 같은 경우도 지금 영화 개봉되고 있는 거 보시면은 미뤄왔던 것들이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개봉하고 있어요. 마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스파이더맨 아직도 못 봤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쌓이면서 CJ CGV도 체제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 K 컨텐츠도 굉장히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뭐 CJ CGV와 CJ ENM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세 종목들의 어떤 합작이라든지 뭔가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떨어지는 것 자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는 사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사실 15,000원까지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 깰 때 손절 약간 하신 건 잘하셨고요. 지금은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15,000원에 가깝게까지는 그냥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이에요. 단기적으로 눈앞만 보면 수익을 내기가 힘든 기업이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15,000원까지 빠지더라도 나쁜 기업 아니니까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현대두산인프라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8,532원 30%. 8,532원에 30%.
알겠습니다. 아우, 이 종목도 쭉 빠지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뭐 일단 이렇게 좀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이렇게 예. 하는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 별로 없어요. 네, 이런 기업들 중에서 뭐 좋은 네.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 모양도 잘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하고 합병 분할하고 밑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또 올라가는 기업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장기 우하향으로 쭉쭉쭉쭉쭉쭉쭉 하면서 진짜로 극악무도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에 하한가 내려 꽂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한 번에 빠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든지 뭔가 정신이라도 바짝 드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매일 1%씩, 2%씩, 3%씩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빠져요. 약간 올라온 듯 하다가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팔 기회, 그러니까 뭐 팔아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이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반토막 나 있고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70% 손실 나 있는 기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건 잡으면 안 돼요. 이런 기업은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지금은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좀 밀려 있는 건데요. 지수가 안 좋아진 것도 결국 지수도 끝까지 안 좋지는 않아요. 급락이 나오고 지수가 폭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상승세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얘도 빠질 만큼 빠진 다음에 올라와요. 근데 보통 그거는 지수가 안 좋기 직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6,700원에서 7,000원까지 한번 올라와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기업을 살 돈으로 다른 기업을 샀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얘는 중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자금을 다른 데 활용한다면 얘 본전 찾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서 나온다면은 사실 이 손실과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네. 얘한테 들어가서 10% 수익 볼 거 다른 종목 들어가서 100% 수익 본다면 100% 수익 보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돈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도를 좀 생각해서 쓴다면 이거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선은 7,000원 매도하는 게 맞고 7,000원에서 네. 손절 조금 한다 하더라도 약간은 매도하는 게 맞고요. 저기서 매도하기 전에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떨어지는 거 그냥 어디까지 빠지든지 간에 기다리셨다가 만약 5,000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제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5,000원 이하로 빠졌을 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SKC 2. 159,000원에 5% 정도 있는데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기다려야 되는 너무 막 떨어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15만 9천 원에 5%. 일단 다행히 비중은 굉장히 작네요, 멘토님.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뭐 진작했어야 되는데 뭐 이제라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저점을 다 깨보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런 기업에 물려 있으실 필요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매도한 다음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비중 5%면 올라와도 수익 많이 안 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어차피 수익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을 두는 데에서 나오는 용어기도 한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쓰이는 용어기도 한 게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는다라고 하거든요. 네. 예, 지금 이거 5% 이거 한번 어떻게 욕심내고 뭘 해보려다가 다른 거 지금 크게 물려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도 네. 생각 한번 해보시면 이 5%짜리 상담 받느니 비중이 많은 종목 상담 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괜히 신경 쓰다가 이 전화 받는 게 얼마나 힘들고 전화 통화가 얼마나 어려운데 비중 큰 거 안 하고 비중 작은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탐대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에너지를 내가 큰 거를 좀 복구시키는 데 쓰는 게 맞지 않나. 여기서 10% 수익 나봤자 50% 물려있는 종목이요. 그거 손실 나는 게 더 커요. 여기서 10% 수익 나봤자 원금 대비 0.5%밖에 안 돼요. 네. 근데 50% 물려있는 아니, 종목은요. 1%만 그래도 수익 나도 이게 달라요. 비중이 커서요. 비중이 5%인데 다른 것도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을 하셔야죠. 주식을 할 때 고점이 이미 물려 있잖아요. 그죠? 네. 이미 고점에 물려 있고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는 자리도 아니고요.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네.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지금 에너지를 쓰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좌는 우리가 그렇게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SKC는 내려갈 추세만 남은 거기 때문에 저는 매도가 맞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 작은 거보다 비중 큰데 조금 더 에너지를 써보자. 시간과 에너지를 그쪽에 쓰는 게 현명하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팬 엔터테인먼트요. 이 매수가랑 비중은요? 5,750원 45%요. 5,750원에 45%.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도 뭐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시장이랑 같이 밀리고 있죠, 멘토님. 언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메타버스 관련과 네. 엔터 관련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NFT 그렇죠. 관련도 엮이면서 그런 메타버스 쪽으로 엮였던 기업들은 답 없습니다. 한 번 시세를 냈던 기업들은요 다시 올라올 때까지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산업들도 당장은 이제 시작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한테 와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뭐 대단한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품 결국 빠지는 게 맞는 거고 그 거품 빠지고 있는 과정 속에 사셨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4,100원에서 4,5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저기까지 이렇게 밀려 있는 이 상황에서 지지가 된다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3,000원대까지 밀리는 게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올 기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시청자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거에 속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비싸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네. 속아 사신 거고 지금은 3,000원이나 2,000원까지 떨어져야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인데 메타버스에 엮인 기업인데 저 정도면은 살만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 상담이라고 하지만요,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그러니까 투자자라고 표현하기는 힘들고요. 소비자분들께서 비싸게 바가지 쓰인 상품을 제가 상담해드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전 8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점에 사신 분들 전부 다 속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떨어졌을 때 사면 좋은 것들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는지 제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결국 비중도 많으시고 지금 당장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할 여력은 조금 안 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추가 매수해도 매수가가 많이 안 빠질 거예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게 그냥 빠진다는 건 아니고 떨어지다 보면 반등이 한번 막 통통 튀어 올라오는 힘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재수가 좋아서 5,000원 이상 조만간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빨리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수가 밀리면서 쭉쭉 빠진다면 3,000원짜리에서는 그래도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3,000원 정도까지 밀린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맞고요. 저기까지 안 밀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5,000원 이상에서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걸 안 속고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사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트비전 픽처스님께서 삼성 SS 18만 9천 원에 13%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삼성 SDS? 삼성 SDS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지금 쭉쭉 내려가고 있죠. 그쵸. 우리가 역별이라고 해요. 예. 근데 회사 가치로만 본다면 어떠냐면요. 좋아요. 그렇죠. 회사에 악재가 없어요. 네. 그리고 나쁠 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눈에 보이기에 안 좋아 보입니다. 뭐 오늘 제가 뭐 회원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두리안이라고 하는 음식이 냄새만 맡으면 어때요? 과일이? 좀 역하지 좀 않나요? 역하고 홍어라고 하는 음식도 예. 역해요. 그래서 저는 홍어 좋아하고 두리안도 먹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김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맛있다고. 역해서 못 먹어요, 처음에. 그래요? 예, 되게 역하고 이상하대요. 비리고 어우 구역질 난대요. 젓갈 냄새가 나니까. 근데 먹어보면요. 좋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거 쉽사리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삼성 SDS도 마찬가지인 게 상장된 이후로 지금 2014년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봤을 때요. 13만 8천 원에 와 있어요. 이 종목 지금 수익 중인 사람은 2016년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모두가 손실 중이라는 거죠. 이 기업을 산 사람은 2016년 이 저점, 이 짧은 기간에 산 사람 아니고서는 다 손실 중이에요. 그러면요. 너도 나도 기관도 외국인도 다 손실인데 이거 못 버티면 끝나는 겁니다. 못 버틸 거면 빨리 나가세요. 뭐 한다고 버티고 계십니까? 버틸 거면요.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나도 손실이고 너도 손실이잖아. 외국인 너도 손실이지. 빨리 끌어올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종목은 지금 빠져내려갔을 때 지금 요 자리에서 그걸 못 버티고 파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그때가 기회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저점을 깼기 때문에 12만 원 선 정도까지는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결국 지수가 자리를 잡으면 얘도 자리 잡고 올라갈 거니 그냥 기다리셨다가 비중을 아래쪽에서 저는 40%까지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 12만 원 정도가 온다면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